예,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분들에게 정부가 훈장을 줍니다. 건국훈장이죠. 훈장을 주는 거를 서훈이라고도 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승격된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이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이고 방향이냐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논란과 쟁점을 팩트체크로 정리하는 순서를 저희가 마련하고 있죠. 오늘도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자,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훈장 줄 때 그 기준을 좀 바꿔보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바꾼다는 건지부터 먼저 좀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현재는 2심제거든요. 뭐 재판도 이를테면 1심, 2심이 있듯이 이것도 심사도 공적 심사도 2심제인데 이걸 3심제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특별분과위원회를 이제 신설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걸 공적 심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역사학자들이 거의 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내용이고 사료를 봐야 되니까. 예. 근데 이거를 정치, 사회, 법률 등 각계에 있는 분들도 또 참여시키겠다. 확대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데 친북 행적이 있는 사람의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 요거가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국민 공개 검증.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런 사람이 지금 공적 심사 대상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시느냐. 뭐 정확하게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것들을 국민들한테 좀 물어보겠다. 이런 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엄격하게 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걸로 좀 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씩 보면은 조금씩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 그래서 좀 오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제작진이 아까 그거를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가운데 뭐 2심제를 3심제로 더 깐깐하게 하겠다.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요. 나머지 3개를 좀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김준일 에디터가 아까 저 4개 중에서 3번째 것, 그러니까 친북 활동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훈장 주는 걸 설령 이제 항일 운동을 했다 할지라도 훈장 줄 때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 이게 이제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좀 먼저 짚어본다면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서훈 심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한 이후에 이제 여러 정권을 거쳤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서훈에 대한 그 과거에 대한 어떤 사회주의 계열 운동을 했던 분들을 조금 많이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왔습니다. 그거는 진보 정권, 보수 정권 할 거 없는데 첫 번째 이유는 과거에는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노동자, 농민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려면은 사회주의가 운동을 했던 분들이 상당히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니까 이분들을 다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게 1920, 30년대에는 그렇죠. 워낙에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게 그러니까 이게 현재 분단 상황, 남북한 대결 국면 분단 상황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역사학계에서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진보 정권, 보수 정권 할 거 없이 넓혀오는 추세였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체제의 우월성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가를 김일성과 관련된 사람만 독립운동가로 편협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이념적인 편향성이 치우치지 않고 폭넓게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 뭐 이제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사안을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친북 활동을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인정해왔던 사회주의 계열 운동 20년대, 30년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40년대까지 여기를 다 제외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보는 게 아닌지 이런 우려들이 이제 역사학계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허수아비 논쟁 같다는 느낌도 적지 않아 드는 게 예. 이미 그 해방 이후에 해방 전에 숨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사회주의 활동을 하더라도 이제 훈장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수가 적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는 뭐 영화에서도 이제 많이 등장한 최근에 이제 많이 알려졌죠. 근데 이제 월북해서 이제 거기서 관료를 했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서 항일 운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했던 의열단장으로서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서훈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친북 활동 내지는 북한 정권에 기여한 사람들은 훈장을 안 주고 있는데 왜 이런 조건을 만들었을까? 이건 좀 의아한 것 같긴 합니다. 예, 2018년 6월에 만들어진 제외 대상자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예.
대한제국 시기에 친일 단체 활동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매국 조약 당시 대신급 이상을 역임하거나 아니면 일제 식민통치기구에 재직하거나 뭐 조선 총독부겠죠. 예. 식민통치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판단된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제외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저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려를 되는 게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했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거나 적극 동조한 것이 아니면 사안별로 판단해서 예, 그 전 포상을 그래픽을 검토한다.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제작진이? 예, 요 전 그래픽,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회주의 활동까지 이제 포함시킨다라는 거예요. 북한 정권의 수립에 적극 기여를 했거나 뭐 요 부분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영화 암살에서 이제 약상 김원봉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상당히 얘기가 됐고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현충일에 김원봉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게 약간 김원봉도 포함시키려는 거야. 왜냐면은 북한 이게 임시정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은 북한에 넘어가서 북한 정권 그리고 6.25 전쟁까지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김원봉은 안 된다라는 게 또 이제 보수 정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갔어요, 당연히. 예, 지금까지 훈장이 없죠. 없는데 그러면은 다른 이게 확대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수 쪽에서 많이 이제 의구심이 제기가 됐지만은 그거는 아니었고요. 예. 어쨌든 지금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주의를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친북이 이미 지금까지도 제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예. 근데 이거를 굳이 이 친북을 다시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하나씩 그러니까 사회주의 운동을 한 사람들도 박탈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소위 말해서 이념 전쟁으로 좀 가겠다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가보훈부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론에서는 그 주세죽 여사 그리고 강인석 선생이 언급되고 있어요. 두 분 다 서훈을 이미 받은 사람, 훈장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죠. 이들을 뭐 박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의심의 눈초리도 좀 있는 것 그러니까 같고. 두 사람 다 방금 얘기했던 분들은 다 사회주의 계열 운동을 했는데 예. 주세죽 여사 같은 경우에는 박헌영 남로당 대표의 이제 부인이고 북한 정권에서 부수상을 했습니다. 박헌영이 부수상을 한 거죠. 주세중 여사는 아니고. 그리고 강인석 선생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계열이었지만은 김일성의 외삼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친인척 관계로 이거를 볼 것이냐. 나름의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된 건데 만약에 이거를 친북 행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다 제외할 것이냐 이러면 이제 세세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논쟁들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 그 주세죽 강인선 두 분은 사실상 뭐 북한 정권하고는 그렇게 깊이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그 친인척이나 가족이 김일성, 박헌영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배제한다는 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예. 근데 두 번째 쟁점은 친일 행적이 설령 있더라도 종합적으로 그 사람의 공과를 따져서 훈장을 줄 수 있으면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아까 그 기준 가운데 또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으로 이제 친일 활동을 해가지고 국외를 손상하거나 이를테면 식민통치기구에 재직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저 보훈부의 방침이었는데 이게 지금 기준을 완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친일이냐? 예를 들면은 뭐 면장을 했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친일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좀 적극적으로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서훈을 신청했는데 안 된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장지연 언론인으로 유명한데 시리아 방송대국 황성신문. 황성신문 그것 때 이제 굉장히 유명했지만 나중에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문에 글을 730편을 기고를 하면서 약간 친일 행적을 보이고 이를테면은 참전하는 거. 뭐 대동아 공영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독려하는 이런 글들도 썼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도 그러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얘기 이거는 그러니까 보훈부에서 직접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렇죠. 본부가 실명을 거론하는 건 아니니까. 실명은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뭐 인촌 김성수 같은 경우에도 고려대학교하고 중앙고등학교 중앙학원의 이제 설립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여기서 약간의 이제 동아일보를 창간했고. 예, 동아일보도 창간했고 이런 분들도 이제 친일 행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또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외에 뭐 조봉암, 김가진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조봉암은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 활동도 했지만은 또 이제 이런 독립운동도 했다라는 게 있어서 이게 서훈을 여러 번 신청했지만 또 뭐 다 반려됐어요. 친일 행적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아마 반려된 걸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김가진 같은 경우에는 남작 자규를 받았습니다. 일제로부터. 그러니까 일제로부터.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안 됐는데 지금 보훈부의 기준이라면은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은 시대 상황에 맞춰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근데 거죠. 박민식 장관이 우리가 뭐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일이 뭐 여기서 김준일 에디터와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조봉암의 경우에는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박 장관도 뭐 토지 개혁을 우리 남한이 더 북한보다 오히려 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조봉암 선생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뭔가 조봉암 선생에게는 훈장을 주는 방향으로 좀 잡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은 좀 들기도 하고요. 뭐 그럴 가능성이 예. 상당히 높죠. 사실은 예, 예. 장관이 직접 언급을 했다라는 거는. 근데 과거에 안 된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역사학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죠.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번 신청했다가 여러 번 탈락을 한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역사학계에서는 상당히 논쟁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박민식 장관이 이번에 이런 개정 취지를 어떻게 좀 설명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도 있어서 저희가 좀 잠깐 녹취를 좀 준비한 게 있는데 보고 오겠습니다. 이념의 색안경을 끼고 뭐 보수 쪽 인사들은 뭘 해주고 진보 쪽은 배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기준,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 공이 이제 얼마나 큰지. 친일파들 공원 논리 중에 공과론이죠. 예. 해방 이후에 예. 대한민국 좌파로부터 나라를 지켜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우파들이 만든 대한민국에 공적이 있지 않냐. 그것이 바로 이명박 박근혜 추진했던 건국절 논란이거든요. 이런 논리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논란이 계속될 것 같군요. 뭐 앞으로 뭐 구체화가 되면. 예. 세 번째 쟁점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심사위원회에 다른 전문가들도 들어간다. 예.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근데 이게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정치, 사회, 법률 전문가를 위촉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법률 전문가가 왜 들어가는지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 뭐 정치, 사회까지는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왜 여기에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이 주로 들어가서 했냐면은 이게 사료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 사료가 그 당시에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이 행적이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그런 맥락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정치, 사회, 법률 전문가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런 사료 중심보다는 형제의 어떤 상황, 이념 이런 것들에 조금 맞추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당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이제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상당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적으로 조금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지향점이 있는 이런 분들이 와서 이게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된 바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니까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된다, 된다 이런 식으로 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뭐 이념 편향성 논란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게 만약에 저런 방향으로 되면 이미 국가보훈부가 저렇게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저 방향으로 잡힐 것 같은데, 그러면은 보수 정부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부든 간에 어느 정권이 집권하건 간에 정치, 사회, 법률 전문가가 저 안에 들어가게 되면 또 이 사람을 왜 훈장 줬느냐, 왜 훈장을 박탈했느냐 가지고 여러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역사학계 전문가들끼리 좀 논의하면 그나마 그게 좀 덜한데, 물론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진보 보수 성향은 좀 있긴 있겠습니다만 좀 그런 우려가 좀 드네요. 앞으로도 계속 좀 뭐 정권이 어떻게 되든 간에 계속 논란이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우려하는 게 이 정치사회 전문가들이 정부가 보훈부가 위촉을 해가지고 들어갈 경우에는 특정 성향을 띌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국절 논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광복절이냐 건국절 이거 가지고도 막 이렇게 논쟁이 있고, 예전에 이제 직접적으로 독립운동가는 아니었지만은 6.25 이제 한국전쟁에 이제 공훈을 세운 백선엽 장군이 이렇게 있었을 때 사망한 다음에 현충원에 안장될 때 그때 민주당에서 친일 행적이 있다. 간도 특사일 때, 그러니까 독립군을 때려잡는 간도 특사 때 근무했다고 그래가지고 파묘에 대해서 막 법안까지 추진을 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지만 사실은 이게 이념 전쟁으로 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친일이니까 다 파내야 된다. 여기는 종북이니까 다 파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중립적으로 차라리 이런 분들을 빼고 역사학자들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죄송합니다. 대국민 공개 검증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논란이 오히려 더
확산될 수도 있고, 물론 긍정적으로 본다면 정보값을 국민들에게 많이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뭐 전문가들끼리만 결정했던 것을 정보를 많이 공유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논란이 더 커지고 확대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분이 지금 서훈 대상이다, 심사다 그러면은 잘 몰랐던 부분들이 제보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활동도 했다, 이런 사료가 있다라고.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야, 쟤 빨갱이 아니야? 야, 쟤 친일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여론에 좌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일종의 여론 재판 같은 방식으로 될 우려. 뭐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만 그럴 우려가 이제 역사학자들한테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언론 보도에서 지금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아버지 그리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 부모 사례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언급한 이 사례들은 다 지금 훈장을 받은 상황인데, 예.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서훈을 취소할 수도 있다. 지금 박민식 국가보훈부 아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게 두 분 다 그러니까 손혜원, 김원웅 그 부모님이 다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서훈이 통과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부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을 했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것들을 좀 폭넓게 보면서 그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원웅 광복회장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 사료가 좀 안 맞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6차례 정도 안 됐다가 이제 통과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손혜원 부친이 6차례 안 됐다가 7차례 7번 만에 된 거고, 뭐 김원웅 같은 경우에도 사료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짜 유공자를 지금 밝혀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 특히 이제 정권과 문재인 정권과 가까웠던 이들이 이거 서운의 문제가 있었고 이거를 들춰내는 방식으로 지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가짜 유공자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정부 때도 1,500명에 대해서 일단은 시작을 했었거든요, 2019년부터. 근데 이게 이제 이념적으로 좀 확대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소모적으로 좀 흐를 우려가 있어서 정말 팩트 위주로, 사료 위주로 조금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부친과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님 이 3명이죠, 그러니까 예, 그 3명에 대해서는 물론 박민식 장관도 표적으로 누군가를 표적 삼아가지고 심사를 다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언론에서는 뭐 가짜 독립유공자 얘기가 나오니까 이들을 뭐 겨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예. 방금 좀 말씀하신 거 2019년부터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리기 위한 전수조사가 실시됐는데 이게 지금 지지부진하다고 들었어요. 이건 뭐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이유는 너무 많아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심사하는 것도 맞은데 옛날 거를 다 찾아가지고 가짜인지 아닌지를 하려면은 지금 25% 정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초기 서운을 받은 1,500명에 대해서 진행을 한 건데, 이러려면은 제대로 하려면은 이건 전문가들 인원을 대폭 확충을 해야 된다라는 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가짜들 뭐 찾아내야 된다라면은 이제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시시 좀 논란 막 이런 식으로 좀 확전되지 않을까, 이게 가장 우려되는 거고, 그래서 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기준들이 조금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예, 이거는 향후 또 구체적인 사례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면 또 그때마다 논쟁과 토론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김준일 수석 에디터와 국가보훈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